2선거구, 4선거구, 6선거구가 지금 이제 동지역하고 면접을 혼합돼가지고 이제 묶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이에요. 실제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만 18세 이상 선거인 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중요한 것인데, 이제부터는 각 선거구별로 과연 좀 쟁점이 될 만한 이슈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어서 세종시의회 의원 선거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난달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지역구 2석을 늘리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거구 획정까지도 속전속결로 마무리가 됐죠. 먼저 이전부터 살짝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핵심은 뭐였습니까? 핵심은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2석 늘어난 거 늘었는데 세부적으로는 어제 3석인 조치원 선거구가 2석으로 그렇죠. 줄었고, 고운동이 1석에서 2석으로 늘었고, 종촌동이 2석에서 1석으로 줄었고, 그리고 이제 신도시의 뭐 한솔동이라든지 또는 대평동이라든지 해밀동 같은 경우에는 면 지역하고 같이 선거가 묶였다라고 하는 특징적인 부분이 있고, 뭐 보람동이라든지 세름동 같은 경우는 뭐 나성동과 다정동, 반곡동 이렇게 새로 생긴 동으로 동과 함께 분리됐다. 이런 큰 틀의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비례대표는 기존 2석으로 변함이 없고요.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좀 또 다시 한번 이게 세밀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게, 기존에는 이제 동지역은 동지역, 그렇죠. 면적은 면적끼리 묶였잖아요.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2선거구, 4선거구, 6선거구가 지금 이제 동지역하고 면접을 혼합돼가지고 이제 묶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이에요. 처음. 연과 동이 합쳐진 선거구가 나타나고, 또 읍의 그 어떤 구도심의 선거구가 하나 줄어들고, 조촌 쪽에. 그러니까 이런 선거구가 획정되면서 누가 유리하느냐, 어느 당 정당이 유리할 것인가, 이것도 되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앞서 뭐 대선 결과에서도 뭐 잠깐 이야기 나눠봤지만, 지난 대선에서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민주당이 또 승리를 했던 지역이 세종시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만 또 읍면 지역과 동지역을 나눠서 보면 또 틀렸단 말이죠. 이번 시의원 선거에서도 이런 판세는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다시 다시 이제 확고하신데요. 다시 국민의힘으로 유턴했다. 읍면 국민의힘, 그리고 동지역은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이런 구도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대선 때 보면 9개 읍면 지역들이 아마 윤석열 후보를 지금 선택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1개 면하고 12개 동지역 주민들이 선택을 했다면, 이 구도만 보더라도 이번 지방선거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동지역의 12개 선거구를 대선하고만 등치시켜 놓고 봤을 때는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읍면 지역 조치원 2석과 전이전동 소정 1석까지 3석은 그나마 국민의힘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관측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3석이 이승훈 기자가 언급한 면 지역과 동지역의 결합 지역구라는 그렇죠. 독특한 구조인데, 어찌 보면은 양쪽 다 기회를 줬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그 안에서 선거인 수, 실제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만 18세 이상 선거인 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중요한 것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부강, 금남, 대평동 4선거구 같은 경우, 그리고 연기온동, 연서, 해밀동 5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면 지역의 선거인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쪽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7선거구 장군면하고 한솔동이 묶였는데, 한솔동 동지역의 선거인 수가 상대적으로 또 많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좀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아무튼 요 3개 선거구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아마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득표율을 따져보면 되게 격차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가장 높게 이제 득표한 지역이 이제 아름동인데 한 59% 되거든요. 해밀동, 한솔동 이제 50%대에 50%를 초중반으로 넘어서는 이제 득표율을 보였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도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격차가 좁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동지역은 더불어민주당, 면 지역은 국민의힘, 이렇게 갖춰져 있지만, 틀이 잡혀져 있지만 득표율은 차이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지지세가 예전하고 확 달라진 거예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뭐 선거 결국에는 투표함 까봐야지 이제 결과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끝까지 좀 어떻게 진행될지는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부터는 각 선거구별로 과연 좀 쟁점이 될 만한 이슈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 점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시간 관계상 저희가 세세하게 모든 선거구별로 다 짚어보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동지역은 뭐 생활권별로, 그리고 또 읍면 지역은 북부권이나 좀 남부권,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몇 가지 좀 이슈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동지역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생활권에서는 좀 어떤 점들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한번 살짝 언급을 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그 동지역을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오늘 시간에서는 그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변화와 관련된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고운동부터 먼저 살펴보면 네. 고운동에서는 이제 문화예술인 마을이라고 하는 좋은 컨셉의 어떤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이 되고 있고 외지 예술이냐 아니면은 지역의 예술인이냐 아니면 청년 예술인이냐 누구를 포커스를 맞춰서 문화예술인 마을을 갈 것인가에 대한 이 혼동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상화시키는 것들이 세종시가 또 다른 어떤 기능을 갖춰가는 데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요. 고운동 시립도서관 주변에 유휴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일부 소규모 대학들 기능들이 유치된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준비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유휴지를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보면서 고운돌 공원과 시립도서관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인가를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종촌동, 아름동은 사실 지금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부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주민 편익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면 제천변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BRT 그 중심도로와 거리가 먼 BRT 모종 노선을 포함해서 고운동까지 포함해서 뭐 엠버스 도입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연계해서 대중교통 편익을 높이는 것들이 어떤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잘 살펴보죠. 시의원 후보 같아요. 공약 내오시면 잘할 것 같아요. 만나서 다 들어주는 겁니다. 저는 뭐 굵직한 거 말씀드릴게요. 네. 노동당에. 그래서 그 싱싱장터 앞에 주차장 있죠. 이게 옛 구청인데 네. 요 옛 구청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볼 때가 왔죠. 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부지에 대한 그 활성화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옥상 정원 있잖아요. 정부청사요. 그렇죠. 네. 정부적사 옥상 정원. 관광 자원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세종시가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옥상 정원하고 중앙 녹지 공간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관광축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느냐. 요 두 가지가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일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세종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청사가 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시의원들에 있어서도 정치적인 상징성이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보면서 이생활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유권자들은 좀 이생활권 어떤 점들 어떤 정책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나성동 이생활권 중심상업지구 좀 말씀 좀 드릴까요? 네. 저희 뭐 한 차례 두 차례 전자구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이 중심상업지구는 지금 충청권 인구보다도 전국에서 좀 뭐 몰려라 와라 하는 상업지구로 탄생을 한 거예요. 도시가 계획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중앙녹지공간으로 이어지면서 상징광장부터 해서 박물관단지부터 연결이 돼서 호수공원, 금강도행교까지 연결을 해서 근데 지금 보세요 상황을. 공실이 많죠? 그리고 활성화되지 않았죠. 어쨌거나 이 중심상업지구가 활성화돼야지만 세종시 그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더 모여들 수 있다. 외지에서도 모여들 수 있다.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해결책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좀 세종시 입장에서는 소비 도시로서 돈이 도는 도시로서 발전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거기에서 이제 연계돼서 이제 다정동과 새롬동, 한솔동까지 좀 들여다보면 다정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많지는 않고요. 그 안에서 제천변 저류지에 뭐 그 리틀 야구장이라든지 체육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과 제천변을 조금 더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국민임대 아파트 내에 그 과다 공급, 상가 과다 공급으로 인해서 궁여지책으로 내세운 청년센터 그렇죠. 기능을 도입한 부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춰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시 발전에 하나의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것을 어떤 전반적으로 세종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아직도 공실이 조금 있거든요. 거기도 좀 채워나가려는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다정동과 새롬동은 사실은 상권이 지금 가장 활성화된 곳 중에 그렇죠. 한 곳이에요. 네. 워낙 상권을 집중화해서 잘 만들어놨고 그리고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거기에는 그 업종 규제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없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왜냐하면 BRT변이라든가 금강수변공원 여기 몇 층 이상은 뭐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여기가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다라는 뭐 분석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갖춰졌는데
세롬동 같은 경우는 보컴 앞에 있는 그 공공체육시설 부지에 대한 지금 어떻게 뭘로 활용할 것이냐라는 또 논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거를 좀 가시화해서 편익을 높이는 것들이 또 시의원에게 좀 주어진 과제일 수 있겠고요. 한솔동은 제가 처음 이사 온 곳이기도 한데 추억이 어린 곳인데 네. 이제 가람 하이패스 IC에 대한 타당성 점수를 높여서 도입하는 문제 그리고 가람 하이패스 IC를 국지도 96호선과 연결을 해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고속도로 간의 어떤 접근성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관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마트 주변에 상업용지가 있는데 하이패스 IC랑 연계해서 유통 그 부지를 또 뭘로 활용할 것이냐. 뭐 사실 일각에서 이런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계룡시에서 이케아 유치가 실패됐잖아요. 그래서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여기에 이케아를 오면 안 되냐. 맞아요. 이것들은 이제 물밑에서 조용히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케아가 아니더라도 뭐 그런 시설들을 좀 유치해 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생활권에서는 좀 나성동의 이제 중심 상업 용지의 좀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서 도시 기반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생활 편의 시설들이 어떻게 좀 추가적으로 이제 확충되느냐 이런 점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드리면서 한번 3생활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지방 행정기관이 사실 밀집해 있는 곳이죠. 어떤 이슈들이 추가적으로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보람동하고 소담동을 한번 저는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보람동은 금강수변 이제 보행교를 품고 있는 금강수변 상권의 공실률이 세종시에서 가장 그렇죠. 높거든요. 어떤 건축물 같은 경우는 통으로 100% 공실 지구도 있어요. 물론 지금 조금씩 주요 업종별로 나아지고 있는데 업종 규제가 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무슨 미술 기능, 음악 관련한 기능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층이 있는데 거기에 미술관과 음악 관련 시설이 뜬금없이 갑자기 들어설 수 있겠느냐에 대한 좀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종 규제에 대한 완화하는 부분의 용역이 진행 중인데 그것이 좀 잘 풀려서 금강보행교를 찾는 시민들과 그다음에 외지인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상권이 같이 살 수 있는 것이 최대의 난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소담동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BRT 라인 상권의 공실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문제 그리고 방곡동하고 인접한 법원검찰청 부지를 빠르게 가시화하는 이 부분은 뭐 모두가 같이 한번 그렇죠. 합심해서 노력해야 될 그런 문제고 세샘마을 1단지 남측 쪽에 부지로 예정된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가 있는데 이거를 거기에 둘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사결정도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생활권에 남아있는 대평동은 좀 어떻습니까? 터미널 부지하고 종합운동장 부지 활용 방안이죠. 터미널 부지 같은 경우는 시가 알려진 바로는 이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세종시가 LH로부터 임대를 받아가지고요. 지금 도시교통공사 이제 버스 차고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쪽을 좀 개발을 해야 되는데 뭐 민간 개발이냐 아니면 시가 매입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을 해야 되느냐. 하여튼 뭐 그거 문제는 현안을 방향을 좀 이정표를 제시해 줘야 되는 상황이 좀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세종시 돈이 한 1,500억 정도 좀 들어가야 될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종합운동장은 꼭 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유니버시아대 유치도 해야 되고 전국체전이라도 유치해야 되면 종합운동장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고요. 그래서 좀 행정수도의 상징성도 결부가 되면서 꼭 만들어져야 되는 시설이기는 분명한데 지금 시 재정상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추진력을 갖고 관심을 기울여서 좀 이뤄내야 될 현안으로 짚어지고 있습니다. 3생활권 역시 뭐 이런 상권 활성화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법원, 검찰청, 종합운동장 이런 문제들은 뭐 사실 시의원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과연 시장이나 뭐 지역의 국회의원과 얼마나 잘 발맞춰서 한번 해결할 의지를 좀 보이느냐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닐까. 아닌데 시의원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도 뭐 아니라고도 알 수 없는 게 분명히 어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요. 계속 지속적으로 시민 대표 아닙니까? 원하는 거 계속 목소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그런 점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아직 4생활권은 한창 개발 중이죠. 4, 6생활권은 이제 한창 개발 중인데 뭐 4생활권의 반곡동 또 그리고 6생활권의 해밀동 짤막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4생활권은 반곡동은 어떻습니까? 법원검찰청 유치인데 빨리 설치돼야 되는데 역시 소담동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계속 법원검찰청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상권활성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 상가공실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법조타운이라는 상권이 형성이 되면 삼생활권까지도 미칠 수 있는 퍼져서 터미널 부지에 어떤 뭐 시설이 들어온다 그쪽까지 아니면 나아가서는 중심 상업지구까지 파급력이 있는 상권이에요 이곳이. 그래서 법원검찰청 유치라는 게 법원검찰청이 뭐 사법 수요가 뭐 넘쳐나서 뭐 유치한다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세종시 상권 활성화에 좀 핵심으로 보고 있어서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올려야 돼요. 약속했었잖아요. 분명히 시에서도 약속했었잖아요. 안 되고 있잖아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 문제를 조금 더 수면으로 끌어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곡동은 제가 살고 있는 곳이라서 이승우 기자 얘기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예. 해밀동과 이제 산울동으로 가는데 아직 산울동은 이제 입주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그렇죠. 이제 막 조성 단계에 있는데 이제 해밀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뚜렷한 이슈가 있지는 않아요. 있지는 않고 원수산하고도 가까운 곳에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상권들이 형성 초기고 또 BRT변을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라든가 주민 편익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거기에도 이제 방축천변 줄기가 또 이어지거든요. 그 안에서의 어떤 여가 시설들을 좀 강화하는 부분들이 뭐 하나의 좀 보여지는 과제다라고 좀 보여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산울동의 미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세종시에는 처음, 다른 지역에서는 일부 사례가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이런 그 통합학교 개념이 교육부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에 지금 학부모 사회에서 찬반 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컨셉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가 어찌 보면 이게 그 거기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만약에 과밀이 될 경우에는 해밀동 중학교, 해밀중학교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될 현안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세세하게 살펴볼 수 없는 게 정말 아쉽기만 한데 이어서 읍면 지역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조치원읍인데 사실 민선 2, 3기 세종시정에서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라는 걸 추진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기대를 모았는데 오히려 인구가 더 감소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위기의 도시라고도 좀 할 수 있습니다. 좀 최근에 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3석에서 2석으로 줄면서 한 명의 의원이 어떻게 보면 10명 몫을 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점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됩니까, 조치원은? 조치원은 상당히 좋아졌던 게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또 동서 연결도로 개통이 이어져서 동맥경화 현상을 좀 뚫어냈다라는 평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조치원 청춘공원이라든지 또는 도돌이파크,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의 마지트가 될 장소죠. 막 바베큐도 할 수 있고 캠핑도 할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좋아지고는 있고 서북부 개발도 이어지고 있고 또 아파트도 추가적인 공급이 앞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그리고 2030년까지 대전, 세종, 충북으로 이어지는 광역철도가 조치원을 통과할 것이고 분명히 경유역이 생길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10만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로 지향하고 왔는데 10년이 지났는데 4만 9천 명 선의 인구가 지금 4만 2, 3천 명으로 떨어지고 오히려 이제 줄고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부분. 뭐 어쩔 수 없이 신도시로 블랙홀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역전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역전시켜서 2030년 도시 완성기까지 좀 반전의 어떤 인구 증가 추이를 가져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주택 공급도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의 시너지 효과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쉽지만은 않은 과제인데 시의원들이 많이 노력해야 될 지역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면 지역은 북부권과 좀 남부권으로만 이렇게 좀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북부권 같은 경우는 사실 행복도시 이제 세운 신도시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사실 시민들께서 다소 이제 소외감을 좀 느끼기도 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한데 북부권에서는 좀 어떤 점들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전이전동 소정면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비암사 그리고 미래에 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인 독림산, 그 다음에 운주산, 그리고 고려산, 베어트리파크, 조경수 마을, 뒤웅박. 뭐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이제 관광벨트로 육성할 수 있는 좋은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잘 묶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야지 어떤 지방 소멸 위험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산업단지를 뭐 활성화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이슈인 전동면의 그 쓰레기 소각장, 그리고 뭐 시에서 표현하는 것은 친환경 종합타운을 전동면에 과연 둘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신도시로 옮겨올 것인지, 요 이슈들을 해결하는 것이 이번
시의원들에게 부여된 하나의 몫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뭐 연기, 연서, 연동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서명 같은 경우는 아시죠? 국가산단 이슈. 그렇죠. 국가산단 이슈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 것인가. 그냥 대충 마무리되면 또 안 돼요. 좀 대기업도 하나 폼나게 대기업도 하나 들어와야죠. 그냥 뭐 작은 기업들 들어와서 뭐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산단 이슈가 있고요. 연기만 같은 경우는 조금 지역 발전이 좀 더디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역 발전이 부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동명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가 됐죠. 장욱진 화대.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내판역 요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해답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면 지역 중에서도 세종시 남부권에 있는 3개면 마지막으로 살펴주시죠. 장군면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이제 세종 서울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요 시너지 효과가 장군면을 통하잖아요. 톨게이트가. 그래서 이런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이제 발생될 것인가, 그 시너지 효과를 아주 극대화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뭐 이거 계속 나온 문제라 가지고 김종서 장군 역사 테마공원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2021년 말까지 좀 테마공원을 조성한다고 약속이 됐었는데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요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남면, 부강면을 조금 더 저는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금남면은 아시다시피 해묵은 과제인데 KTX 세종역 이미 물 건너갔다라고 하는 시각이 좀 지배적이긴 한데 여전히 이번 선거에서도 KTX 세종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공약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강자연 휴양림이 여전히 충남도 시설인데 세종시로 좀 옮겨와야 되는 부분들도 계속 해묵은 과제로 남겨지게 됐고 그린벨트를 푸는 문제 이런 부분들도 조심스럽게 접근이 되고 있는 하나의 현안이다 볼 수 있겠고요. 부강면 같은 경우에는 충광농원의 이전, 어떤 악취 문제, 이것이 미완의 과제인데 이 부분의 완전 이전을 과연 4년 동안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그리고 반곡동 지편동과 상당히 가까워진 부강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이런 부분들도 시의원 후보들이 관심 가져야 될 대목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읍면 지역 이슈까지 좀 점검을 해봤는데 역시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좀 한계가 있네요. 뭐 좀 아쉽기는 한데 결국엔 시의원 어떤 후보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시장까지 다 묶어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네, 뭐 괜찮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거를 하나 봤으면 좋겠어요. 세종시법 3조 국가책무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세종시 그 건설을 위해서 행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 아낌없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시장이나 시의원이나 정부를 상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타시도와 달리 우리 세종시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세종시 입장에서 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올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그리고 명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도 정부를 상대로 지원을 못 끌어낸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부의 지원을 이끌고 그리고 세종시 정상건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길로 갈 수 있는 법 근거나 이런 것들 마련하는 데 있어서 좀 추동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이 당선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정성 있는 어떤 실행력과 의지를 4년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새로운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고 싶습니다. 동네를 좀 잘하는 후보들께서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말씀하셨듯이 당선자 명단에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선이 끝난 지 불과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향후 4년 동안 세종 시민들의 삶의 질을 책임질 후보, 지역 발전을 이끌 만한 후보는 누구일지 잘 판단하셔서 다음 달 1일 선거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사토크 견제고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